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 의원님을 의리의 의원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의원이요? 의리의 의원. 의리의. 네, 왜냐하면 저희 시사톡 라이브에 출연 한번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었고 네. 정말 바쁜 최고위원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저희하고 인터뷰 해주셨거든요. 가능할까 싶었었는데 그래서 약속 지켜주셨다 이래서 의리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래봬도 광주 명예시민입니다. 명예시민이십니까? 네. 언제부터? 얼마 전에 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학생 때 5.18 처음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린 서울 미문화원 사건 관련해서 배우라 그래가지고 네. 3년 감옥에 갔었으니까 그래도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국회 국방위를 갔어요. 네. 근데 광주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광주 국회의원 중에 국방위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네. 너 숙제 좀 해라 해가지고 숙제도 할 겸 광주 명예시민증을 주시면서 그걸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명예시민이 되면은 혹시 광주에서 어디 차 타고 다니거나 이럴 좀 할인이 있냐. 근데 그 공연 같은 데 가면은 5%인가? 네. 그거 있다 그러네요. 좋으네요. 근데 별로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소화 안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 양반들 소화가 특히나 한동훈 대표 소화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어떨까요? 거기 분위기는 예측을 해본다면. 아니 밥 먹다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것도 막 서로 신경 쓰고 이러는 사이잖아요. 밥 먹기까지도 어려웠고 밥 먹자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싫다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그랬다가 그래서 회복 불가 저는 겸상 불가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관철은 되든 안 되든 그냥 다른 목소리를 내는 차별화의 길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별로 힘을 안 실어주는 그런 독특한 당정 관계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안 돌아가는데 더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추석 전에 이제 비공개 만찬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번에 오늘 하는 이 만찬을 가지고도 독대 요청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왔었다.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쯤 되면은 여야 관계도 밥 먹는 것 같고 저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근데 제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한동훈 대표랑 밥도 안 먹고 빼놓고 딴 사람하고 먹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밥 먹자는데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뒤끝이 장렬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명색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이 그냥 1대1도 아니고 때로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고 거기서 좀 논의를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 현재 여당 권력은 사실상 내부로부터 기능마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 특별히 내놓을 만한 건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추석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인 정권 교체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몇 가지를 전망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서로가 이제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쪽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여권 내 사회에 조금 더 절제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기대이고 실제로는 더 아마 나설 것이다. 앞으로도? 네, 왜냐면 그것이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거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의학하고 생각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어떤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서 회복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간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와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또 방향은 어떤가 하는 거 그리고 민심은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아서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비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인 비애가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나마 거리가 제일 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은 거잖아요. 네. 나경원, 원희룡보다는 한동훈이 거리가 좀 더 있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대표를 뽑은 거 아닙니까? 네. 되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당정 관계가 좋은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웠다가는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먼 한동훈 대표를 뽑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결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성과를 내고 다음에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일정하게는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게 보여서는 더 인기가 없어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나마 비교적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는 나는 딴소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거취도 좀 어정쩡하다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의 YS 김영삼 지가 대통령이나 YS 하에서의 이회창 총리, 그러니까 그 당대표로 됐을 때 그렇게 확 엇가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배짱 있게 가는 식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확 수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적당하게 하면서 가는 딱 그 정도 선에서 좌표를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막 세게 나가서 자기를 밟고 뭘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하고 잘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냥 말은 달리하는 정도 수준에서 딱 좌표를 잡았다고 서로 보는 거 아닌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 그렇게 읽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입장이 그렇고 보수 쪽 진영에서 보면 보수라고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현재 이제 개혁신당이 좀 있는데 개혁신당이 요즘에 자주 거론이 되는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어서 이야기가 좀 많이 오르내립니다. 오늘은 또 뭐 삽질하고 있는 사진이 한 장이 또 명시 올라와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시작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시작을 했고 또 정치적인 일시적 필요와 상황 때문에 제3의 어떤 공간의 입지를 잡았지만은 본인의 꿈을 실현하거나 본인의 이념 이런 것은 큰 틀에서 큰 보수의 틀 속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보수의 회복 내지는 통합 이런 속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뭐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본인의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첫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그렇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클리어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정치적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평소같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고 그렇게 아는 입장들을 좀 보여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칠불사인가요? 네. 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나 광경이나 사진 이런 건 조금 황당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 자체를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대략 이제 심증을 갖게 되는 공천 관련한 스토리, 그리고 거기서 핵심 인물로 드러나는 명태균 씨 이런 분하고,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와도 또 국민의힘의 많은 영남 출신의 정치인들과도 이준석 대표도 두루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계가 뭐 배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 7불사에서의 공천 관련한 이런 논의 과정 자체가 설명이 그냥 들어도 딱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몇 개 있어서 가령 제가 몇 가지 공개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여간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 쪽은 이번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나름 어떤 좀 프레시한 이미지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조금 혼선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갖게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쾌하지 않다. 예. 예. 스스로 늪에 좀 갇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겠군요. 네, 뭐 그 왜 삽질을 하셨는지 이런 거는 본인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뭐 저희가 네. 꼭 지켜본다고보다도 뭐. 좀 더 사진을 말씀을 드리면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의원님께서 홍미화를 심고 있는 그 사진이 예. 올라왔고, 제목에는 삽질을 왜 하는지라는 이제 퀘스천이 붙여놓은 명태균 씨 네, 오른 뭐 사진이 있었었고. 어디서도 저도 얼핏 봤는데 천하람 의원께서 그러셨다는데 뭐 나왔는데 새벽 4시에 나왔는데 그게 있어서 이렇게 심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야기는 했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도저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전국 타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검법을 몇 개를 이제 통과를 시키셨어요. 그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재해병 특검에 대한 것은 워낙에 뭐 국민적인 요구가 있고 오래됐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정훈 대령 두 분 얼굴이나 사진을 갖다 놓고 누구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거의 딱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실의 문제가 국민의 판단이 상당히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은 이제 계속해서 특검을 진행하면서 추가를 계속해야 될 것이 뭐 보이는 이제 그러한 거의 양파 수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김건희 특검을 이번에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콧 하셨죠, 이번에.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보이콧인데 누가 나와서 그거를 저 필리버스터하면서 방어를 하겠어요. 본인도 다 우리가 사람이 상식이 있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결국 못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농반 진반 그거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원래는 여야 하나씩 하는데, 야 내버둬라, 한번 24시간 내내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의결했을 때 그러면 여당의 이탈표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계속 거부권을 하죠.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는 점점점 마음은 이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당 지도부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마음은 멀어지고 거기서는 표심도 멀어지는 거죠. 네. 그것이 실제 표의 2반으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마음은 상당히 멀어진다고 보고, 점점 이런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고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실제 표의 이탈은 늘어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현재 192, 흔히 8석이 모자르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중요한 의결로서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3분의 2, 200석, 200표. 그 8표가 다 빠져나오는 날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또 지난 20일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도 가장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니 뭐 검찰 보십니까? 요새 검찰을 보면 심한 것도 아니죠. 검찰은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근데 기대치가 없는 거군요. 네, 기대치가 없죠. 근데 이제 검찰이 우리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한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딱 얼굴하고 이름하고 딱 매치하라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갖고서 저렇게까지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인가요? 그저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서 우리 김건희 뭐 주술 얘기가 나올 때 아마 그랬던가요?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구약 성경 다 외우는지 한번 시켜보자고 저희가 그랬어요. 그거 다 못 외우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선거법 허위 사실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2년 황당한 거죠. 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법리상으로는 지금 이제 4개의 사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증거 조작이 들어있거든요. 네. 조작된 증거, 뭐 증인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지금 족족 이렇게 재판정에서 깨어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다 전혀 뭐 사실은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워낙 정권이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정권과 검찰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간 최대한의 본인들도 이제 압박을 하고 할 것이어서 그런 것이 혹시 작동할까 하는 이제 우려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인간으로는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검찰 수사를 저희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아닌 걸 갖고 막 검찰이 이거 하잖아요. 그럼 저도 예를 들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내가 진짜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네.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여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 사안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지금 일각에서는 뭐 11월에 대단히 그 선거가 뭐 대단하게 중하게 났고 큰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거나 혹은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새미래민주당에서도 반응을 내놨고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었는데. 저 원래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요 저게 며칠. 이제 써놓으니까 그렇죠. 제가 네. 저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네. 막 독하게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어떨 때는 딱 요 표현 아니면은 네. 이 상황이나 어떤 본질을 달리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다라고 싶을 때는 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총선 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나가고 할 때는 사쿠라 신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그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시기고요. 그 외에 뭐 특별히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는 편은 별로 아닙니다. 이번 발언은 어떠세요? 뭐죠 이번? 그 새미래민주당 뭐 우리 민주당 거 이름 가져가서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 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총리의 제가 네. 그 잔당 세력들은 이제 정치를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그쪽에서 사실 검찰에 결탁되면서 시작된 일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고사 지내듯이 이렇게 하고 무슨 큰 뭐 이재명 대표에게 일이 있을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의료대란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양산에 가가지고 문 대통령 만나서 김경수, 조국 등등 이렇게 오면 같이 자기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저 양반들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름도 갑자기 민주당 자를 붙여가지고 하고 그 전에는 이낙연 총리가 당을 나가면서는 이제 민주당 쉽게 말해서 이런 건 안 된다. 제3의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고 하셨단 말이죠. 네.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붙여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권이 이제는 넘어간다고 보고서 복귀할 준비를 하시나 보다. 우회 복귀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떳떳하게 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행보는 이렇게 의도가 그런 것처럼 읽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 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맹비난하셨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우리 전남 재보궐선거가 10월 16일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제는 영광에 가셨고 네. 오늘은 이제 곡성을 또 가셨고 내일은 금산, 금정 또 지원을 하러 방문을 하실 예정이시고 네. 바쁘시네요.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인천 강화에서는 혁신당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몰아줄 것이다. 대신에 이제 부산에 있는 금정에서 공개 토론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고 네. 민주당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답변을 그동안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니 답변은 이미 여러 번 했고요. 저희는 그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할 후보를 조 대표께서 직접 처음에 이기기 어려운 후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디스를 직접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조 대표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주 후보 정치 신인인데 네. 에 대해서 전남도청 이런 데서도 근무했었고 재경직으로도 했었던 상당히 행시 사실을 다 통과한 훌륭한 분입니다. 여성인데 그래서 그 김경주 후보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고요.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당에서 그런 입장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할 때 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다 불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를 떠나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빙선을 자처했던 입장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냥 그겁니다. 호남에서 출마하고 경쟁해서 그걸 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한 판단이 국민들께 또 호남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유권자의 몫이고 그렇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렇게 정리할 일들은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같은 어떤 민주진영에 속한 입장에서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을 할 때 저희도 어떤 상황이 되면 국회에서 중요한 의결을 할 때는 다 이런저런 일정 바꾸고 다 국회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불참한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거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필리버스터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정들을 다 잡아놓고 이제 그게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 해당 당의 네. 신장식 위원인가가 하는 신장식 위원인가가 페이스북에서 동일한 시간에 그날 처리할 건지 알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일정을 바꿔서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게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에 병원에 있다가도 표결하러 갔습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실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남권에서 양당이 후보자를 각각 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괜찮고 말고 떠나서 그건 그쪽에
판단과 선택인 거죠. 네.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보궐선거까지 포함한 지역선거에 이렇게 막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한 달, 두 달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이 맞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보궐선거가 다 의미가 있지만은 올인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회의나 국감은 선거운동 하다가도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당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더구나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당 지도부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 매일매일 사단이 나고 있는데 보궐선거 하려고 지금 호남에서 경쟁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주당은 워낙에 거대 야당이고 조국혁신당은 12명의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너무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보궐선거가 중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네. 그냥 저는 일종의 그거는 무조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일종의 상처를 준 후보에게는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이고. 사과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일 후보 얘기가 그러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단일화는 어차피 경쟁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어차피 민주당 후보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조국혁신당에서 하자 말자 그 문제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부산같이 어려운 곳에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문제는 네. 조국혁신당에서 그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다 떠나서 상대 후보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옳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 이름이라도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금정구청장 후보에는 지금 김경지 변호사 네.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했고 영광의 후보자는 누굽니까? 장세일 후보입니다. 장세일 민주당 후보. 후보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남 곡성에는 조상래 후보. 조상래 후보.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후보인지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네네. 저희는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셔서. 네, 선거운동 하고 계시고 네.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사실은 당의 의원이나 지도부들은 거기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 시작이죠. 예. 국정감사가 10월 7일입니까? 10월 5일 상임위마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궁금한 것들 또 풀어야 되는 현안들 많이 잘 풀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